오늘은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주식 도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을 이제 목차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초보 도서를 이제 제가 쭉 목차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자가 직접 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위주로 이제 목차를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 예전에 제가 블로그 글에 남길 때 추천하는 책들 중에서 차트 패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뭐 기본적인 캔들 패턴이나 이제 보조지표 그런 패턴들 있죠. 쌍바닥이나 이렇게 전고점 돌파나 이런 패턴들, 그런 패턴들의 각각의 확률과 돌파나 이렇게 하향했을 때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걸 평균적으로 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더 유용하고 어느 부분에서 사면은 이만큼 상승하더라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이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까요? 철학의 변화? 투자 철학이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주식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확률이 안 나오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는 거의 매수를 하질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자 소개부터. 교수님이신데요. 컴퓨터공학 보시죠. 그리고 지금 투자자문 대표시고,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루머와 자본투성인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치와 확률에 근거한 영리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수치와 확률에 근거해서 항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산운용 수익률이 5년간 222%, 코스피 대비 157%가 나오니까 뭐 2배 이상이죠.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이죠. 최고의 투자 수준이 10층이라면은 대부분의 시장 손실나는 분들은 대부분 1층 수준에 있는 거고, 이 교수님은 지금 5층, 6층 수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목차를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정리한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확률의 게임, 수치로 계량해 보지 않고는 가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이제 주제는 공부를 안 하는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 달에 10%씩만 벌어도 부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1년에 거의 12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바다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데 항해 준비를 할 만한 그 기술이나 장비도 없어요. 그럼 배가 어디로 갈까요? 기계가 없다면은 돈만 달고 다니는 배라면은 그럼 결국에는 뭐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을 떠놀다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이제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투자자를. 그리고 뭐 낚싯대만 이렇게 던지면은 미끼도 없는 바늘에 물고기들이 달려들지 않잖아요. 미끼가 바늘에 끼어있으니까 그 바늘을 물고 올라올 뿐이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미끼 없이 그냥 바늘만 던져도 물고기들이 그냥 잡히는 줄 알고 착각한다 그러고, 이제 물건만 만들 줄 알면은 뭐 사람들이 알아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제 바보 같은 사업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맞는 말이죠. 뭐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의 특성을 모르고 덤비지 말라.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상승이 한 42% 정도 나온대요. 종목들을 보면은 하락이 그 중에 46%고, 그럼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 12%는 거의 보합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건데,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증시는 투자를 하고선 2주 이후부터는 상승 확률이 50%가 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6개월이 지나더라도 50% 이상의 상승 확률이 하루도 안 나온다는 거죠. 투자 이후
50% 상승 확률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6개월 이후가 지나도.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네, 그런 특성을 좀 이해를 하라 이런 소리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 개량 투자자. 내용이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인데 설명을 보면은 포커 아시죠? 세븐 포커 이런 거. 그 3판 중에 2판 정도는 평균적으로 망하는 패가 들어온대요. 3판 정도에 1판 정도가 좀 좋은 패가 들어오고, 그 투페어라고 있죠. 투페 같은 모양 2개씩 있는 거. 투페어 이후에 이제 풀하우스가 있는데, 그 다음 패에서 풀하우스가 나올 확률은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확률을 아는 그 게이머와 그걸 모르는 게이머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게이머의 경우에는 몇 판 정도는 운으로 이길 수는 있겠죠. 운으로 이길 수 있어도 판이 거듭되고 계속될수록 패배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 낼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에서도 매매가 거듭될수록 원칙 없는 투자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라고 있어요. 재무제표 같은 데 보면 PBR이 있는데, PBR이 가장 낮은 10% 주식들 있죠? 가장 낮은 10%의 주식들을 매년 4월 초마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PBR이 가장 높은 10%의 주식들은 오히려 평균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주식들을 제일 밑에 있는 10% 주식들만 산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공한 투자자라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와 다르게 주식이 오르거나 하락하면은 이거 왜 이러지? 와, 대박이 났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선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매매로 인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와, 대박났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운으로 사서 어쩌다 보니 대박이 나서 그런 이제 감탄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매매했을 때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 팔고 반복만 할 뿐이지.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게 이제 여기 극단적 개량 투자자, 네,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상한가가 15%였었고 하한가도 15%였었죠. 지금 30%씩 둘 다 늘어났지만 하루에 한 번씩 상한가가 반복되게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마이너스 2.25% 손실이 난대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왜 손실이 날까요? 예전에 제가 글에 썼었는지 영상에 올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500만원이 됐으면은 마이너스 50%죠? 근데 그걸 다시 복귀하려면은 500만원으로 500을 벌어야 돼요. 결국 100%를 벌어야 다시 1000만원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마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계산이 최고가 맞습니다. 한가가 13%여야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상한가가 30%면은 한가는 한 20에서 25%에서 끊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수익률은 그래야 0%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을수록 증식되는 속도가 빠르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쉽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분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주식에서는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변동성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식 잔고에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 1억을 전부 다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점차 잔고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주식 잔고에 50% 정도만 투자하는 사람은 잔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은 월 평균 2%씩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자 재산의 50%만 투자하는 사람은 한 달에 평균 2%씩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변동성 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자세하게 다루는 거는 5장에서 다룬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 5장까지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빨리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란 단순히 나누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여러 종목을 사는 것이 변동성 측면에서 수익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분도 통계를 내보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변동성 측면에서 수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하루에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1000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다 사는 것보다 그 1000만원을 나눠 가지고 이제 100만원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사거나 이제 매일매일 금액을 나눠 가지고 계속 사들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변동성 측면에서 이것도 역시 수익 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분할 매수를 설명해 드릴 때 약간 그런 내용을 많이 했었는데, 하락장일 때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1억을 한 번에 들어가시지 말고 지금 폭락장이니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마다 돈을 쪼개서 계속 사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1억이 있다면 뭐 100일 동안 100만원씩, 그 방법이 맞다는 게 또 이 책에서 또 나타나네요. 주식시장의 신화와 코미디,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이제 개인들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투자하는 좀 한심한 행동들,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보셔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딱 추린 내용은 딱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봉에서 벗어나라.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인이라는 그 키워드에 너무 열렬적으로 반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외국인들을 시켜 세워주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사면은 다 따라 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봉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미래의 확률은 결국엔 과거의 확률이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확률이 100% 정도로 나오는 과거의 기반은 아닐지라도 아무거나 막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확률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함이 미래의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 확률을 높여준다, 이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의 본의 세상이 온통 어림셈. 주식도 결국 확률 게임이란 얘기예요.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운 높게 돈 번 사람들이죠. 운 높게, 운 좋게가 아니고. 그러나 이 운 높게와 우연히 번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수수료 세금부터 시작되는 그 손실률이 이미 잡히고 시작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는 40% 성공 확률로 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이미 손실 보고 시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40%의 처음 성공 확률을 60% 이상, 70%,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기술과 통계, 확률적인 그 검증, 그것을 이제 다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해야 주식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결국엔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림셈의 유형성.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한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림 잡아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더라. 그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맞추는 게 낫다. 그쵸? 대충이라도 맞추는 게 낫다. 그게 바로 어림셈이죠. 확률이고. 그래서 이제 수리적 판단으로 이제 제한된 방향을 잡는 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겁니다.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제 데이터의 양을 이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제 거기에 감정적인 부분이 더해지니까 기계보다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한 단순한 모델로 확률적인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매한 대중, 그리고 행동의 장기적 합은 합리적이다. 내용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해석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내용을
이제 간추려드리면은, 시장은 대중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죠. 결국은 심리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건데, 대중들은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들 전부 다 포함하는 거고요. PBR 1 미만이고 PER이 7 미만인 종목 20개만 가지고 있어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대요. 저평가주 이렇게 2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왜냐면은 이 매매 방법이 틀린 게 아니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식을 짧게 보유하는 경향 때문에 수익률 또한 더 낮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의 유용성. 우리나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항상 등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결국엔 주가가 비싸면은 그 주식은 나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주가 좋은 거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주식들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3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유용성. 이제 이평선을 돌파, 골든크로스 넘어, 이제 이런 게 있고, 캔들의 패턴, 그리고 정배열 종목들은 더 상승한다,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시장을 홀리는 매매 기법들은 아주 많지만 그 확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검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소개만 하고선 말 뿐이지. 이런 부분도 약간 저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전문가들 방송에서 이제 설명만 해놓고선 그걸 검증해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상승 종목만 골라내는지, 뭐 비회원 유료 추천 뭐 이런 문자 많이 날라오시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는지 이 저자도 참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다면은 본인 돈으로 해가지고 벌써 부자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추천을 해가지고 장사를 이렇게 이끌어서 돈을 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죠. 저도 전혀 그런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상승과 하락도 확률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계량적인 판단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전략. 연구했던 어떤 패턴이 있는데 투자 후 6개월만 지나면은 평균적으로 한 30% 상승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저자께서 이제 연구한 그 패턴이요. 근데 운용 전략에 따라서 어떨 때는 18%가 될 때가 있고 25%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 전략을 어디에서 손절을 하고 어디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겠죠. 추가로 이렇게 매수할 때 얼마나 더 추가를 하고 비중을 얼마 정도 싣는지, 이런 게 아마 다 운용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수익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전을 앞뒤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추는 게 있잖아요. 동전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런 베팅 게임에서도 전략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 확률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뭐 켈리 베팅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체크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용 전략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숨어있다. 지금의 투자 형태는 이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제 세대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잘 받았다고 생각은 못하는데 괜히 어렵다고만 생각했고, 그런 세대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 줄 모르는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 똑같이 돈 벌 줄 모르는 덜 무식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참 와닿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결국엔 이제 수익 추구하는 금융회사들이나 이렇게 증권회사들 많잖아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수익 비결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주식의 관점의 중요성. 투자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이 얽혀 있잖아요. 정치, 경제, 뭐 미술, 예술, 음악, 뭐 이런 부분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다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은 분야에 걸쳐가지고 지식이 있어야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관점이 좀 완성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을 길게 이렇게 마쳤는데요.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겨들을 얘기들도 많고,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읽고도 남을 것 같은데 정리까지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